저는 테슬라에 4년째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인데요. 제가 테슬라를 투자한 이후로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는 시점도요, 그 주가와 관계없이 타이밍을 안 보고 돈이 생길 때마다 그냥 주식을 보태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주가는 테슬라 주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낮은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2배가 돼가지고 $600 됐어도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테슬라 주식을 이익 실현할 때쯤에는 아무 의미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런 확신에 가까운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투자라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하게 투자하는 건데,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면 위험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물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만은, 제가 테슬라를 보는 관점은 거의 테슬라는 정해진 미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투자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테슬라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이 자율주행 아닙니까? 자율주행하고 이 소프트웨어 파워.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한테 거부감을 주는 것은 이 너무 지나치게 이 자동화를 염두에 둔 나머지 물리적인 컨트롤러가 거의 없이 터치 스크린에 의존하고 음성 명령에 의존하는 이런 이제 낯설은 인터페이스 때문에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거거든요. 뭐 단차니 뭐니 뭐 원가 절감이니 이런 거는 다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어떤 핑계죠. 내가 테슬라를 선택하지 않고 좀 더 싼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면은 명분이 필요한 거죠. 이 좋은 차를 놔두고 그 차를 구입한 것은 자기 나름의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큰 거는 이 낯선 인터페이스입니다. 하다못해 테슬라는 이 물리 버튼이 고작 2개 있는데요. 이 2개에 있는 물리 버튼조차도 여기다 라벨을 안 박아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차량의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켜주고 변경시키지 않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다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완성되면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무쓸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 라벨을 안 박아 놓은 겁니다. 이것을 다른 기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포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테슬라는 차를 판매해서 회사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이것 때문에 새로운 차를 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기종의 차를. 근데 테슬라는 이 모델 3를 자율주행 이후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차 팔아서 벌어먹는 회사가 아니라는 극명한 의사표시인 거죠. 자율주행 완성 이후에까지 수용 가능한 차로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된 차라는 거죠. 그랬을 때 소비자들이 이런 점을 인지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어우, 테슬라 차량은 한번 사면은 구형차로 전락할 걱정이 없는 그런 차구나. 그런데다가 이 차를 폐차장에 보내지 않는 이상은 계속 OTA 지원을 통해서 계속 최신의 기능과 성능으로 유지시켜 주는구나, 이런 인식이 더욱더 퍼져나갈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인식이 퍼져나가 가지고 테슬라가 거의 공급을 못할 정도로 주문 대기 물량이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공급망 문제를 다 해결해 가지고 대기 수요를 다 소화를 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정체가 될까요? 저는 더 폭발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보십시오. 과연 시장에 쓸만한 피처폰이 출시가 안 돼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원해서 스마트폰으로 갈아탄 걸까요? 당연히 원해서 스마트폰으로 갈아탄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갈아타신 거예요. 처음에 스마트폰에 거부감을 가졌던 분들도 스마트폰이 주는 이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폰맹이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공급망 문제를 다 해결해 가지고 대기 수요를 다 만족시키면은
더더욱 폭발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되면 거리에 테슬라 차량이 더 많이 보일 것이고 테슬라 차량의 이점이 더 많이 알려질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용기를 내서 테슬라 차량을 구입하실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제일 걱정하는 게 경쟁사들은 가만히 있겠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테슬라 차량의 장단점이 뭡니까? 오토파일럿, 자율주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파워고요. OTA 업데이트로 하드웨어를 그냥 거의 환골탈퇴시키는 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 파워가. 이것을 단시간 내에 쫓아올 수 있을까요? 설사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요, 자기 피를 갉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기차로에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팔던 내연기관 차량들이 줄어든 만큼 전기차를 파는 거기 때문에 큰 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개발비를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테슬라보다 한참 뒤져 있는데 테슬라보다 못한 개발비로 테슬라를 따라간다?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인 거죠. 더군다나 자율주행은 인공지능의 서포트가 필요해요. 인공지능이 그렇게 갑자기 개발해낼 수 있는 기술입니까? 더군다나 테슬라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에너지까지 어우르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깔려있는 슈퍼차저 네트워크, 그거 어떻습니까? 플랫폼, 생태계, 이것은요, 선점하는 기업을 절대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 선점한 기업이 뻘짓을 하지 않는 이상, 아주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결코 무너뜨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저렇게 강하잖아요. 아이폰이 뛰어나서 애플이 저렇게 세계의 독점적인 기업으로 큰 게 아니잖아요. 아이폰 사용 환경, 아이폰 생태계, 아이폰 플랫폼, 이런 것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아이폰을 한번 사면 거길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아이폰을 떠나는 순간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아이폰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기계적으로.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떠나려고 해도 애플 생태계에 내 개인정보라든지 뭐 개인 문서라든지 앱 생태계라든지 이런 거를 떠나면 생활에 너무 불편해지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iOS로 이렇게 넘어오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많은 불편과 리스크를 안고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플랫폼에 들어가면은 소비자들이 갇히게 돼요. 함부로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한다는 거죠. 피처폰처럼 이거 쓰다가 저거 쓰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미 이 생태계예요, 생태계. 전기차는 테슬라의 생태계입니다. 그 생태계 안에서 동식물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 회사들은 지금 테슬라 생태계 안에서 놀 가능성이 많아요. 전기차로 전환하는 순간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근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 기술 발전이 사용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터치 스크린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컸습니까? 스마트폰 전원도 터치로 킵니다. 그리고 락 스크린을 어떻게 풉니까? 비밀번호로 풀어요. 근데 이 비밀번호조차 불편하다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문인식으로 킨다고요. 근데 이 지문조차도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터치로 켜서 쳐다만 보면은 언락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가 폰을 사용해야지 마음만 먹으면은 화면이 커지고 언락이 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게 테슬라가 생각하는 이 인공지능의 세상인 거예요. 로봇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를 왜 합니까? AI를 왜 합니까? 내가 처음 목적지는 서울대로 가기로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중앙대도 들러야 돼. 그래서 중앙대도 들러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면은 중앙대를 자동으로 들러주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이 테슬라는. 그러니까 뉴럴링크가 뭡니까? 뉴럴링크는 AI의 이 지식 수준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AI와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 칩을 사람한테 이식하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고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과거에 어땠습니까? 지금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택배 어떻습니까? 택배 3,000원, 4,000원 이렇게 해요. 그거 비싸다고 난리를 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매정한 인간은 봤나? 사람이 자기 물건을 집 앞에 배달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3, 4천 원이 비싸다고 불평을 하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그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시절에는 또 그런 생각들이 당연한 거고, 누가 내가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물건이 집 앞으로 도착하는 그런 세상을 상상했겠습니까? 몇십 년 전에. 그게 현실이 됐듯이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진짜로 사람 수준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반란을 일으켜서 인류에 대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뉴럴링크로. 그러니까 사람의 아날로기적인 능력에다가 인공지능하고 동등한 수준의 지식까지 갖추게 되면 사람이 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로봇이 덤비더라도 인간이 더 강해지면은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해법은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보다 더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인간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일론 머스크는 휴머니스트답게 이 인공지능, 뉴럴링크를 어떤 지배계층의 전유물로 이렇게 남게 하지 않고 이걸 대중화시킴으로 해서 이게 권력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그런 것까지 고려한 거예요. 그냥 대중한테 뿌려버리고 대중이 쉽게 천재가 될 수 있게 해주면은 누구나 천재이기 때문에 이게 권력으로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거대한 플랜, 이렇게 거대한 인류애를 갖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거예요. 왜? 테슬라는 기득권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대중의 편에 서 있는 경영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테슬라의 미래는 정해진 거나 다름없는 데다가 이 회사가 기득권에 반하는 혁명적인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경우 테슬라가 실패하더라도 테슬라는 자본 아닙니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자본가예요. 이런 계층이 대중의 편에 서서 사업을 했다. 거기에 내가 투자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큰 수익을 얻은 거예요. 돈보다 더 큰 수익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내가 여유가 생기면 바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나는 혁명에 동참하는 동지라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폭락하면 더 반가워요. 내가 더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